나를 바로 세우고 너와의 소통을 통해 만들어가는 풍요로운 우리의 삶. 인문 도서로 함께 고민하고 더불어 나누면 배움은 더 즐거워집니다. 삶이 더 행복해집니다. 태조부터 철종까지 조선왕조 472년간의 역사를 기록한 책. 단일 왕조의 역사서로는 인류 역사상 그 규모가 가장 큰 책인 조선왕조실록은 1996년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자랑입니다. 실록이란 임금이 왕위에 있는 동안 중앙의 조정 내에서 일어난 일들과 그 외 여러 가지 사실들을 함께 정리한 기록을 뜻합니다. 실록 속에는 왕에 대한 내용만이 담긴 것이 아니라 정치, 외교, 교육, 군사, 경제, 산업, 문화, 법률, 종교, 교통과 통신, 풍속, 미술 등 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어난 일들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한민족의 큰 뿌리를 알아가는 중요한 자료가 바로 조선왕조실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임금과 왕조의 역사를 기록한 조선왕조실록은 긴 세월 동안 쓰여진 만큼 888권이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자랑합니다. 편찬과 관리에 엄격한 규례를 적용했던 조선왕조실록은 편찬 뒤에도 분실, 소멸의 염려로 2벌에서 5벌씩의 사본을 제작하여 서울의 춘추관, 충주, 전주, 성주 4구에서 나누어서 봉안하였습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일제의 주권 강탈, 6.25 전쟁과 광복 직후 등 나라의 혼란 상황에 실록은 불타거나 반출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화를 면한 책들을 모아 완성된 실록을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기록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인정받아 세계 기록문화유산에 선정되었는데요. 어떤 식으로 인정을 받았는지 살펴볼까요? 나는 사관이요. 왕의 옆에서 국정에 관한 모든 것을 기록하지. 어서 오늘 쓴 사초를 춘추관에 제출하러 가야겠다. 사관 기다리시오. 그 사초를 한번 살펴도 되겠어? 안 됩니다.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받을 뿐더러 그 누구도 보아서는 안 되는 게 바로 사초요. 알겠소. 저 사관이 아까 일을 어떻게 썼을꼬? 왕이 두려워하는 것은 하늘과 역사뿐이라더니 정말 그것이 맞구나. 저렇게 젊고 기계 있고 문장력이 뛰어나고 자존심이 높디 높은 사관을 뽑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아니겠소. 사신왈로 시작하는 사평까지 이 사관이 직필을 하는 것은 참 무섭소. 후세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할지 말이지요. 옛 태조 임금께서 젊으실 적을 생각해서 말을 힘차게 달려보다가 말에서 떨어졌을 때 있지 않았소. 그때 사관에서 부끄러우니 이 이야기는 적지 말라 했잖소. 사관이 그 말을 자신에게 한 것까지 다 기록했다지 뭐요. 세종대왕이 아버지인 태종실록을 보는 것도 허락되지 않았고 말이지. 그러니 우리가 알아서 더 똑바로 해야 하는 거죠. 왜 그 무섭던 연산군조차 세상에서 무서운 것은 사관뿐이다 하고 말했을까? 어서 갑시다. 사관은 직필, 바른 말을 생명처럼 여기고 자신의 업무에 대한 책임과 긍지가 대단했습니다. 또한 임금도 볼 수 없는 사초는 왕이 세상을 떠난 뒤에 최종적으로 기록을 정리하고 실록으로 편찬하여 진실성과 객관성을 더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 왜 가치 있는 역사서로 칭송받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조상들의 역사의식 정말 대단하죠? 조선왕조실록에는 오늘날에 본받고 이어나가야 할 이야기가 많이 실려 있는데요. 정조실록 중 인권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는 한 가장이 역적으로 몰리면 멸문지화, 부모, 형제, 처자의 3족을 모두 없애는 큰 화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 가문에 연좌되는 부녀자들은 노비로 전락하게 되죠. 영조 31년에 그 부녀자들은 노비가 되기 전까지 옥살이를 하게 하는 법으로 정해졌는데요. 정조는 이렇게 옥살이까지 시키는 것은 가혹한 처사라는 점에서 포도청에 가두는 법을 없애게 합니다. 또한 귀양 가는 죄인에 대한 가혹 행위도 금지시켰는데요. 죄인을 귀양지로 이송할 때 배도 겸행, 보통 사람이 이틀에 갈 길을 하루에 걷게 해서 유배자들을 괴롭게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이 법을 없애면서 당시 형법에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과감히 삭제했습니다. 수백 년 전 정조 역시 인권, 인간의 권리를 중시하고 있었네요.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인간답게 살 권리. 오늘날의 사회에서 인권을 존중받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울릉도와 독도를 지켜낸 안용복의 기계를 알고 있죠? 관리 행세를 하면서 울릉도와 독도에 침범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아낸 안용복에 대해서 조정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안용복은 사사로이 다른 나라에 가서 외람되게 나라의 일을 말하였는데 그가 혹 조정에서 시킨 것처럼 하였다면 매우 놀라운 일이니 그 죄를 논하면 마땅히 죽여야 하는데 의심할 바 없습니다. 하지만 안용복으로 인해서 대마도 사람은 큰 두려움을 얻었습니다. 안용복이 죽임을 당했다는 것을 알면 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안용복을 죽이는 것은 법으로는 옳겠지만 계책으로는 그릇됩니다. 법을 폐기하는 것은 진실로 불가하나 계책을 잃는 것도 아까운데 교활한 외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 것입니다. 울릉도는 영구하게 조선에 속한다는 공문을 만들어주고 증거품도 받았다 하는데 대마도 사람에게 뺏겼다고 하는 것은 사실인 듯합니다. 하긴 대마도의 외인이 울릉도를 죽도라 거짓 칭하고 강호의 명이라 거짓으로 핑계대어 우리나라에서 사람들이 울릉도에 왕래하는 것을 금지하게 하려고 중간에서 속여 농간을 부린 정상이 이제 안용복 때문에 죄다 드러났으니 이것은 또한 하나의 쾌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안용복에게 죄가 있고 없는 것과 죽여야 하고 죽이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나라에서 천천히 의논하여 처치할 것이고 울릉도를 속인 것에 관계되는 일에는 이 기회로 인하여 동래부로 하여금 대마도에 글을 보내어 조목으로 열거해 hir문해서 명확하게 분별하여 매우 배척해야 할 것입니다. 안용복의 일은 매우 놀랍기는 하나 국가에서 못하는 일을 그가 능히 하였으므로 공로와 죄가가 서로 덮을 만하니 일제로 결단할 수 없겠습니다. 좋다. 안용복이 조선의 관리로 위장한 바는 사실상 사형감이나 나라가 하지 못한 일을 백성이 한 공이 있으므로 귀양을 보내도록 하라. 안용복의 기계와 애국심만은 조정에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숙종 임금이라면 어떤 판단을 내리겠습니까? 함께 논의해보세요. 임금과 신하가 자기의 몸을 반성하기 위한 책. 후세에 진실함을 전하는 힘을 가진 책 조선왕조실록. 역사 편찬을 중시했던 조선 역사의 진실 속에서 우리는 옳고 그름을 논하며 민주 시민의 자질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